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져감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음주운전의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마음의 무장과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이며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음주 후 그냥 내 차로 운전해서 갈까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며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곤 합니다. 이렇게 법적,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도피해 자아를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방어기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방어기제가 작동할 때 일시적으로 긴장이 해소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기제는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거나 변형 또는 기만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방어기제의 작용은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함께 보면서 음주운전자들에게 주로 작용하는 방어기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죠.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1시간 이상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술도 깼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기에 차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원래 술이 센 편인데 오늘은 많이 마시지도 않았죠. 집하고도 가까운 거리고 늘 다니던 길이니 조심해서 가면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사례 속에서 해당 음주운전자는 어떤 방어기제를 보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나 설명을 들어서 불쾌한 현실을 피하고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무의식 중에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그럴듯하게 꾸며 죄책감이나 자존감의 손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다고 평가절하하며 오히려 고백을 거절당한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상처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행위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다음 사례 영상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술이 너무 취해서 친구 혼자 가라고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마침 친구는 차가 없었고 저만 차를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친구도 제가 데려다 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우리 집에서 친구 집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할 순 없었죠. 그래서 친절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리기사님께 목적지에 가는 길에 친구를 먼저 내려달라고 했더니 대리운전비를 더 요구하더라고요. 그리 돌아가는 길도 아닌데 어이없게 추가 비용을 청구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취한 친구가 집에 안전히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친구 집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친구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집까지 걸어가려고 했지만 집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냥 운전해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운전해서 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는데 대리기사가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친구가 술을 적당히 마시기만 했어도 아니면
대리기사가 신고하지만 않았어도 안전하게 귀가하고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친구랑 대리기사만 아니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짜증나. 씨. 이번 두 번째 사례의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방어 기제는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속성을 마치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 탓을 돌리며 진실을 감추고 현실을 왜곡시키는 방어 기제이죠. 해당 사례에서 음주운전자는 만취한 친구를 데려다 주려는 결정을 스스로 했으면서 마치 친구 때문에 음주운전이 발생했다고 탓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추가 대리비를 요구한 대리기사 때문에 집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없었고 날씨 때문에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남 탓하기로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음주운전자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단속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일 없이 무탈하게 귀가한 경험이 축적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라는 행동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즉, 거봐, 별일 없잖아. 음주운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야 라는 잘못된 신념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음주운전 행동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겁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의 무용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음주운전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내가 항상 다니던 길로 다니면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신념이죠. 사실 자신의 집 근처나 늘 다니던 도로에서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 운전을 할 때는 평소보다 법규를 잘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적다도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도로에는 다양한 돌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에는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술이 센 편이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는 운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념이죠. 소량의 음주일지라도 음주자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신체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은 결국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나는 운전 경력이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운전을 잘할 수 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 운이 나쁜 사람들이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등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못된 신념들이죠.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단속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음주운전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며 보다 쉽게 음주운전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낙관이란 건 없습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지면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이 여러분들을 음주운전의 유혹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환기하고 자신의 심리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